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에너지 부문을 맡고 있는 한자원 활동가입니다. 기후변화하고요,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서울 지역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 패턴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력 시스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석탄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 수요에 집중적으로 소요를 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대안을 찾고자 햇발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햇빛발전 이 부분을 서울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생명을 지켜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이고요. 8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88년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 하고요. 그리고 공해 추방 청년협의회가 통합이 돼서 공해 추방 운동연합이 발족을 했는데요. 공해 추방 운동연합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들은 과거에는 공해 관련된 활동이 없었는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해 추방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93년 들어서요. 공해 추방 운동연합하고 전국에 8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8개의 환경단체들과 다시 통합이 돼서요. 93년 4월 2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전국 조직의 환경단체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54개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조직이 함께하고 있는 연합되어 있는 연대단체인데요. 저희는 서울환경운동연합으로서 생태, 그리고 평화, 참여 이런 가치를 중점적으로 두고 서울의 환경, 생태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가 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냐면 과거에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과정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지는 위치는 현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신고리 오륙호기가 2개가 지어지면 현재 울산과 경주, 이 경남 지역에 구리 원전 1호기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9개죠. 9개의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 건설에도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만 한 거고요. 특히 여기가 신고리 오륙호기가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최대 밀집 지역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밀집 지역에서는 사고가 한번 날 시 정말 사고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제안을 하고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수렴을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5.8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또 발견된 사실은 경주 인근 지역은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부분이 밝혀졌고요. 그런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활성 단층대가 밝혀졌습니다. 그 활성 단층대라는 부분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활성 단층대 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에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리 오륙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반드시 중단이 되어야 되고, 신고리 오륙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그 인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내에 그 울산과 그리고 부산 주민들이 3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시에 그 반경 30km 이내에는 그 주민들이 살지 않는 부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시에 반경 30km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커다란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판도라 아시죠? 어떤 분들은 영화 판도라에서 나왔던 그 대피하는 그 장면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반대로 오히려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 장면을 했다라고, 원전에서 반경 30km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피뿐만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하나도 아니고요, 9개가 밀집된다는 부분은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런 대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다라는 부분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난 이후에 국내 그 친원전, 찬원전 개통에서 나온 그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는 거짓이고요. 늘어나고 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 부분들이 지금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미국의 원전사고, 러시아 원전사고들의 그 교훈을 통해서 유럽들은 이미 원자력 발전에 대안을 모색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친원전 그 원자력 학회, 원자력 개통의 분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그 주장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리들 같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야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 학자들에 의한 그 공론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원자력 개통에 이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자신들의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그 원자력 산업계의 그 위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분들이 걱정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2개를 공사 중단할 시에 전기세가 3배로 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그 건설 완료 시기가 2022년도입니다. 현재부터 2022년까지는 전력 생산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요. 그리고 2022년 이후에도 전력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고요.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면요, 발전 설비를 만들고 전력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 수거 기본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까지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정부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너무 과잉으로 과대하게 측정을 해왔다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발전 설비들이 놀고 있는 설비들이 많이 있고요. 발전 설비 중에 그 가스 에너지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에도 이게 가동했던 것은 40%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60%의 그 가스 에너지는 아예 가동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설비들이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상태이고, 전기도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2022년까지는 전력 생산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전기세가 오를 일도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경제적이다라는 이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산업에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생명이 없다, 인간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흔히 말하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이다라는 부분이 그 안에
반윤리적이다라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어휘라고 한다면,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단가를 비교해 보았을 시에 경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그 운영비라든지 그런 그 필요한 소모되는 자원, 그런 비용만 책정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사고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경제적이다라는 부분은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고민하고 지역 주민과도 대화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자력계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계실 텐데요. 신고리 오륙호기를 중단하면 신고리 오륙호기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저희들한테 여쭤봐 주신다면, 과거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다시 또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 공동체라든지 여러 부분들 많이 그 고민을 해서 그 대안 부분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전기 사용에 대한 에너지 전환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좀 문제를 최소화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정부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만들어 가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7월 26일 날 탈핵 자전거 원정대라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 지역에 56개의 그 중요 거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56개 거점을 자전거를 타면서 신고리 오륙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입니다. 7월 26일부터 공론화 과정이 끝나는 10월까지 계속해서 56개 지역을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함께 탈 예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전력 시스템, 전력 정책을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3개월, 90여일간의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만 반짝해서 시민들과 함께 원자력에 대해서 넘어가자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관심과 불안증을 깰 수 있는, 앞으로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차차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여론화 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고리 오륙호기에 대한 그 인증샷, 그리고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를 동의한다라는 서명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자유발언대라고 해서요, 자유발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민들과 함께 재밌게 할 수 있는 탈핵 희망 퍼포먼스들도 준비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리 댄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고리 댄스는 신고리 오륙호기를 백지화하더라도 문제 없다, 그리고 즐겁게 대안 에너지로 우리 전환해 가자라는 부분을 좀 표현을 했는데요. 신고리 댄스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함께 즐겁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치시면요, 검색창에다가 백지화의 모든 것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신고리 오륙호기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들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탈핵 자전거 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요, 신고리 569기 원자력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공약에 있어서는 후퇴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기했던 부분은 공약 그대로의 이행입니다. 그러나 공약 그대로 이행을 못하고 후퇴한 부분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인데요. 근데 이 과정도 저희는 소중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 자체가 없었고,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저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찬 원자력 학계 분들은 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이 탈핵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고 탈핵 국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17인의 윤리위원회였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17인의 윤리위원회에는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 명도 없고요. 일반적인 각 부문의 여기 시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민주주의란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통한 결정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서울 지역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로 인한 그런 전기를 쓰지 않겠다라고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환경연합의 회원들과 우리 활동가,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2개의 공사 중단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 대한 그런 무관심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은 저희들 촛불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정말 바꾸자 했던, 새롭게 맞이하고 싶었던 그런 사회에 대한 열망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걸어가야 할 길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사회가 일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쌓아왔던 그런 안 좋은 적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시민 톡톡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리 백지화 고리 백지화 신고리 오 신고리 유 백지화 고리 백지화 고리 백지화 신고리 오 신고리 유 백지화